부산 아파트 73주 연속 하락 중입니다. 전국 광역 시도 모두를 포함해도 부산 아파트가 유일하게 73주 연속 하락 중이고, 다른 도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강보합 정도라도 플러스권으로 이미 다 진입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마저도 세종마저도 다 이미 플러스권으로 진입을 한 상태인데, 자, 그렇다면은 부산 아파트는 왜 상승률이 전국 꼴등인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여러분들 이 그림은 매 시도 때도 없이 뉴스라든가 신문지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통계 자료입니다. 통계청이라든가 보시면은 서울 0.13%, 경기 0.18%, 세종도 0.15%, 대전, 충남, 강원, 경북도 지금 보면은 0.07%고 대구도 플러스권입니다. 0.07, 울산도 0.06. 자, 그런데 마이너스권을 보이는 곳이 딱 세 군데가 있죠. 전남, 제주, 그리고 부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도 지금 부산은 오늘까지 치게 되면은 73주 연속 하락입니다. 지금 전국의 모든 시도지사, 시도 그리고 광역시 다 포함해서요 73주 연속 하락인 곳은 부산이 유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마이너스권을 밑돌고 있다. 자, 그러나 부산도 어느 정도 마이너스 폭, 하락폭은 줄어들고 있지만 다른 도시들처럼 플러스권으로 진입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러냐? 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원인을 지켜보고 짚어보고 구조적인 이유도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영구 여러분들 보시면 빠르게 보겠습니다. 수영구부는 지금 이제 이미 플러스권에서 계속 진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가장 상승률이 그나마 좀 낮지만, 자, 상승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19년도입니다. 불과 얼마 전 19년도에서 22년도까지는 23년도 초반까지라고 칩시다. 이때까지 상승률은 어땠습니까? 1에서 3% 일주일에 우습게 좀 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0.06%입니다. 0.06. 0.6%도 아니고 0.06%예요. 이 표가 안 나죠. 0.09% 상승. 그러니까 간신히 상승권을 유지하는 강보합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보합. 그래서 탄력적인 상승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해운대권도 보시면 부산에서 그나마 수영구 다음으로 0.02%죠. 0.01%.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상승률 자체가. 해운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전에 있었던 불장, 그래서 그 다음날 되면 호가가 올라가는 그런 불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남구 보시겠습니다. 남구도 이제 마이너스권을 아닌 정도, 그러니까 강보합에다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상태 정도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구, 그 다음에 해운대구, 그 다음에 남구 정도 순으로 이 상승을 받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승률 자체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나머지 구는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권이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통계를 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계를 내보면은 전체가 마이너스예요. 전체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양극화입니다. 사실은. 동래구 한번 보겠습니다. 동래구는 플러스권으로 지금 이제 수익률 전환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마이너스예요. 큰 의미 있는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마이너스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왜 부산만 이렇습니까? 전국에서 왜 부산 아파트만 이래요? 자,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상승기 때가 있고 이제 부동산 하락기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 쉽게 그냥 주식도 봅시다. 주식. 그다음에 부동산. 우리는 지금 이제 부동산을 분석하니까 부동산인데, 자, 부동산과 주식에서 상승기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오르는 게 뭡니까? 성장성이죠. 성장주라고 합니다. 성장성이 높은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입니다. 그럼 성장성이란 게 뭡니까? 성장성. 주식으로 따지면 성장성이 뭐예요? 신기술이죠. 신기술이 등장을 해서 매출이 막 올라가는 것들, 아니면은 가치가 높은 겁니다. 가치. 쌓여 있는 현금이 많다. 유보율이 높거나, 아니면은
고정적으로 어떤 뭐 독점 기업 비슷한 반독점 기업 비슷하게 지금 이제 충분하게 판로가 그래서 영업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죠. 가치가 높은 기업들. 그런 주식들이 이제 상승기 때 만나면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성장주가 뭡니까? 이것이 바로 제 신축이 되겠죠. 신축. 신기술이 아닌 이제 신축이 될 거고 이것이 이제 입지 좋은 겁니다. 입지 가치적으로 입지 똑같아요.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럼 상승기 때는 어떠냐? 일반적으로 볼 때 투자와 실거주의 개념이 8대2 정도 됩니다. 투자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이때는 시세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 아파트는 안 오르는데 남의 아파트는 막 두세 배 올라가고 해보세요. 막 미쳐 환장합니다. 모든 것들은 거의 투자의 중심으로 기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락기 때는 전형적으로 어떻습니까? 투자 대 실거주 비율이 어때요? 2대8입니다. 2대8. 자, 투자의 비중은 낮고 실거주의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상승기 때나 하락기 때나 다 똑같습니다. 왜? 다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똘똘이죠, 똘똘이. 똘똘이가 이제 등장을 해버린 겁니다. 왜 똘똘이가 등장합니까? 인구 감소입니다, 인구 감소. 인구 감소니까 상승기 때나 하락기 때나 다 똑같아요. 8대입니다. 내 재산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자산 가치입니다. 다 8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뭡니까? 자, 하락기 때는 어차피 하락을 하더라도 모든 아파트가 지금 이제 전국에서 다 올라가고 있는데 부산만 지금 하락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힌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승기 때를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축은 있어야 되는데 신축은 투자와 실거주성도 좋지만 자, 여기서 투자 비중이 높은 부동산을 선택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런데 투자를 할 아파트가 없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에서 투자의 100%가 뭡니까? 100대 0, 실거주는 없어. 실거주는 0%고 투자가 100%인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재건축이에요. 재건축. 재건축 단지에 매력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매력적인 것이 없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은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주도주가 있습니다. 주도하는 주식이 있고 주도하는 부동산이 있는데 상승기 때는 부동산에 있어서는 주도주가 재건축이 되는 겁니다. 재개발은 어떻습니까? 재개발은 어때요? 아파트가 비중이 없죠. 재개발은 여기는 땅이 있고 뭐 토지라든가 아니면은 거의 대부분이 노후주택이에요. 노후주택이 차지하고 노후상가. 네, 그리고 원룸 빌라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원룸 빌라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아파트가 우리는 말할 때는 어떻냐? 투자성이 굉장히 높은 것들. 왜 그러냐? 시세 탄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산은 이렇게 상승기대로 이제 전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투자하는 아파트가 없는 거야. 재건축 아파트가. 네, 이래서 좀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떠냐? 두 축이 있다고 했죠. 한축은 신축이 되겠고 한축은 뭡니까? 이 재건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축을 사서 우리가 여기서 뭐 불장을 한번 만나야 되는데 청약이 막 대박 터지고 막 난리 나야 돼요. 네, 서울처럼 지금 경기나 안 나오죠. 왜? 신축을 살 만한 아파트가 없다는 겁니다. 신축을 살 만한 아파트가. 지금 이게 바로 부산의 현실입니다. 이게 바로. 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왜 부산 전체적으로 이렇게 플러스건이 안 되느냐? 신축에 투자하려는 아파트, 재건축에 투자하려는 아파트가 없다 하다 보니까 주도주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주도주 개념이 있어야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걸 따라간다는 겁니다. 전체가. 따라가질 못하는 겁니다. 이걸.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시면은 네, 19년도 한번 볼게요. 2019년도는 어땠습니까?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정적 해제되기 전부터 삼익빛이라는 곳이 이제 불장이 돼버렸어요. 불장. 이게 불장이 되면서 옆에 협진태양이 같이 불장이 되고, 그 다음 인근 단지로 번져갔죠. 재건축 단지도 뉴비치라든가, 그 당시에는 이제 삼익타워, 지금 이제 남천자이였는데, 그때는 아파트였습니다. 대연비치라든가, 이게 다 아파트였죠. 이것들이 어떻게 전이됐습니까? 남천동에서 우동으로 넘어갔어요. 우동. 그러니까 재건축이라는 이 주도주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항상 주도주 개념입니다. 그다음 우동으로 넘어갔어. 그 뒤에 또 재건축이 불장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전이된 것이 바로 센텀권으로 전이됐고, 여기서 이제 광안동으로 또 넘어오고, 좀 이제 밀락동 이쪽 또 수영현대 넘어오고, 그 다음에 넘어간 곳이 어딥니까? 내륙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불장이 된 겁니다. 이쪽으로. 그러니까 해안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불장이 되다 보니까 내륙으로 넘어갔는데 해안 라인에 지금 불장이 될 만한 아파트가 없는 거야. 재건축을 쏘아줘야 되는데 재건축이 안 되는 겁니다. 분담금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해먹겠다고 지금 나서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정의감이 불타야 되겠죠. 불의에 앞장서야 되겠죠. 불의에 맞서야 되겠죠. 근데 불의에 지금 뭉쳐가지고 일부의 젊은 사람들이 해먹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엉망이싱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삼미피치가 빨리 지금 조합장 선거를 마무리 짓고 본궤도에 올라야 된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신축이 있냐? 신축을 투자할 만한 신축이 또 없는 거야. 자, 이 부분들이 지금 부산 아파트의 어떤 상승기로의 전환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살만한 아파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압구정도 어떻습니까? 지금 압구정의 서울의 불장을 바로미터가 무엇입니까? 불장을 이끄는 게 바로 압구정이죠. 압구정. 이 지구 다니기에서 알 수 있지만 압구정이에요. 근데 압구정은 어때요? 지금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 이거는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실거주. 이거 신기합니다. 8대2가 보통 일반적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5대5입니다. 5대5. 토지거래 허가구역에는 실거주가 하지 않으면 매매가 안 됩니다. 사실 재건축이죠. 전부 다 재건축입니다. 압구정은 다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투자성이 100%가 돼야 되는데 5대5인데도 지금 거래되는 모든 것들이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2020년도에 제가 말씀드렸죠. 몇 번 방송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넘어갈 때 압구정 현대 무조건 사라. 사람들 전부 욕했습니다. 이건 뭐 20억 초반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40억이 넘어갔죠. 넘어갔는데 얼마나 욕했습니까? 재건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다 미쳤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어땠냐? 이때가 저점이었습니다. 20억 할 때. 자, 그러니까 이 재건축 단지가 바로미터가 됐고 주도주가 됐고 또 하나의 또 축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지금 강남 아파트 신고가를 다 치고 있죠. 다 치고 있는 이유가 뭐다? 한강변이죠. 한강변. 한강변이 무엇입니까? 신축이란 겁니다. 신축. 한강변은 무엇이죠? 재건축이죠. 그러니까 고전적입니다. 고전적. 공식입니다. 공식. 자, 그러면 신축은 어디입니까? 원밸리죠. 원밸리. 원밸리 지금 공사 기간 동안 2.5배 올랐습니다. 예, 2.5배입니까? 얼마큼 올랐습니까? 2.5배가 아니죠. 네, 20억이 넘게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25억이에요. 하여튼 정확하게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지금 따상이라고 하잖아요. 저 2년 5개월 만에 따상. 네, 25억이 올랐어요. 25억이네요. 그래서 저도 헷갈리는데 20억 올랐어요. 자, 그러니까 뭐다? 신축이 지금 어떻게 돼? 예, 이것을 주도주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렇지만 주식은 어떻습니까? 네, 신기술, 성장성을 만들어내는 신기술 플러스 그 다음에 가치고 부동산은 뭐다? 신축 효과 플러스 뭐다? 네, 신축 효과 플러스 뭐다? 가치는 무엇입니까? 땅만 보는 거기 때문에 건물은 없으니까 이것이 바로 재건축이다. 네, 재개발은 아닙니다. 네, 재개발은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거의.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맞박을 치시는 공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축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이런 축들이 지금 못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가장 크다.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익빛이가 사업성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약에 사업성 일반 분양을 늘려가지고 일반 분양을 많이 늘렸어요. 한 뭐 3,600세대 정도로 만들었어. 3,600에서 뭐 3,700세대 정도를 만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1조 원 정도 수입이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는 이주비 대출에 대해서는 뭐 대출 받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한해서만 이자를 문다 그러면은 이 분담금이 5억 밑으로 내려갑니다. 5억 밑으로. 네. 84에서 84로 넘어가는데 5억 밑으로 내려가요. 근데 지금 84에서 84로 가는데 13억이죠. 누가 여기 투자합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일반 분양과 사업성에 따라서 아파트 가치가 결정되는데 자기들이 아파트 가치를 다 갉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애초부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 조합이 꾸려질 건데 뭐 일반 분양을 요 정도 늘렸다 해서 이제 분담금이 5 밑으로 갔다 그러면 이거 불장됩니다. 이미 이거 불장도 됐었어야 됩니다. 압구정 현대처럼 그 모습이 안 났다는 겁니다. 이 젊은 사람들 때문에. 네. 불의에 맞서야 되는 이 젊은 사람들이 같이 해먹겠다고 이지랄 떨면서 이 다 말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젊었으면 정의에 불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빙신이 뭔지 압니까? 네, 빙신들끼리 의리 지키는 겁니다. 의리는 뭡니까? 돈이라고 하죠. 빙신들끼리 의리 지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같이 나눠 먹겠다. 비리 저질러서 같이 나눠 먹겠다. 네, 이거는 빙신들끼리 의리 지키는 겁니다. 그 의리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이냐? 문제가 이겁니다. 저는 이게 문제가 이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이것도 이제 신축이니까 불장이 돼야 돼요. 신축에 어떤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신축 효과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남천자에도 마찬가지죠. 왜 신축 효과가 없습니까? 또 아직 미분양이에요. 남천자에도. 왜 그랬죠? 고급 아파트가 아닙니다. 고급 아파트가. 하이엔드 아파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싱크뱅이 있어야 되고 층고라는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지금 잠깐 다시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원베리는 뭡니까? 원베리는 4세대 아파트 끝판왕이에요. 4세대.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신축에 열광하지만 이것보다 더 열광하는 게 뭡니까? 압구정이죠. 압구정. 압구정은 무엇입니까? 5세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5세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5세대. 성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부산에 있는 이런 신축은 어떻습니까? 지금 뭘로 지금 만든다는 겁니까? 뭐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서밋이라는 브랜드 달고 3세대 아파트 만든다는 겁니다. 싱크뱅도 없고 층고도 없이 3세대 아파트 만든다고 할까? 여기서 불장이 안 나오잖아요. 불장이. 사람들이 안 붙는 거예요. 남천자에도 뿐만 아니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축의 효과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어떤 투자성이 붙어야지 거기에 따라서 인근의 아파트들이 올라가고 어떤 선순환 작용을 하게 되는데 선순환도 이제는 작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네.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동네에서 입지적으로 우위에 있는 곳들은 어느 정도 상승을 타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전체가 올라가고 전체가 내려가는 시장 자체가 이미 없다 보니까 그나마 마이너스권이라도 탈피를 해야 되는데 그 모습 자체가 안 나온다. 그것은 무엇이다? 재건축 그리고 신축에 대한 주도주가 없다는 것이다. 투자를 해야 된다. 상승기대로 전환을 하려면은 투자성이 매우 높은 것들이 전환이 돼야 되는데 투자가 옮겨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73주 연속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